이상하다 싶었는데 얘기해줘. 자, 쌤이 고등수학 하 부분을 지금 가져온 거거든. 하 부분에 있는 경우의 수를 가져온 건데, 이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를 크게 파트가 이제 몇 개 나눠져 있냐면, 기본적인 경우의 수 이론 배우고 나서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순열, 두 번째는 조합, 세 번째가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4개로 나뉘어져 있고, 물론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긴 한데 크게 봤을 때 그렇게 4개입니다. 경우에서 기본적인 이론은 언제 배웠다? 중2 때 여러분 경우에서 배웠죠? 에이, 상우야 뭘 또 아니야, 또 배웠잖아. 얘네 배웠어. 경우의 수 중2 때 무언가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하고 배웠어. 상우야, 네가 티셔츠 5장 있고 바지 3장 있어. 네가 옷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래. 배웠다니까? 안 배웠어요. 기침이 때리는.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는 중2 때 배운 거고, 조금 더 어려워진 이름으로 이렇게 4개를 배우는데, 나는 이게 좀 한 군데 묶였으면 좋겠어. 왜 이걸 끊어놨는지 모르겠거든. 진짜 이해를 못하겠거든. 여기까지는 고1 고등수학 하에 들어가 있고, 얘는 또 수원 수투에는 또 안 들어가 있고 확통에 들어가 있거든. 학교마다 확통을 이때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3학년 때 확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내용을 고1 때 배웠다가 갑자기 고3이 돼서야 이 연결되는 내용을 갑자기 또 배우게 되는 거야. 절대 이게 단절이 되면 안 되는 내용이거든. 확통을 들어가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우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려. 1년이 지나고 이건 다 까먹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려. 그럼 이걸 수업 안 할 수가 있을까? 할 수밖에 없거든. 또 배워야 돼 그때가 되니까. 이걸 또 배워야 돼. 그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려운 것들 계속 다루겠지. 확률도 배우고. 근데 그 확률을 구할 때 순열과 조합을 대부분 많이 쓰지. 사실 이거 2개는 잘 안 쓰거든. 나는 이 교육과정 편집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싸리 4개를 이렇게 다 올려서 고1 때 다 배우게 하든지, 아니면 이걸 아싸리 다 내려서 전부 다 확통해서 배우게 하든지, 이게 맞다고. 너무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래서 일단은 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안 할게. 확통 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쌤이 갑자기 하에 있는 걸 왜 끄집어 와서 하냐. 이게 고등수학 하 중에서도 맨 마지막 단원이야. 우리가 방학 때 고등수학 하를 해도 이번에 방학이 짧기 때문에 끝까지 못 볼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하를 한 바퀴는 방학 때 돌긴 돌아야 돼서 지금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지금 미리 땡겨서 미리 배우고, 앞에 거 안 배워도 풀 수 있게끔 미리 먼저 배우고, 그 앞에 고등수학 하의 다른 내용들은 방학 때 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거,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서 다루는 거는 딱 이론이 2개밖에 없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프린트에 있어. 얘들아, 프린트 참고하면 돼. 따로 필기할 거 없다. 두 번째, 곱의 법칙. 이렇게 있는 건데,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을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합의 법칙은 더하라는 얘기고 곱의 법칙은 곱하라는 얘기야. 아까 쌤이 예시를 들었던 상의가 5개 있고 하의가 3개 있어. 위도 5개, 아래 바지 3개 있는 거야. 나 오늘 뭐 입고 가지? 몇 개 조합을 짤 수 있다? 15개. 왜 곱했어?
이 동시에라는 말이 근데 모든 출판사, 모든 교과서, 모든 책에 다 동시에라고 말을 쓰는데 이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쌤은 동시에라고 먼저 말할게. 어떻게 너희가 이걸 합할지 곱할지를 정하냐면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곱하기로 가요. 지금 내가 원하는 사건은 외출할 수 있게 옷을 다 입는 거지. 상의만 입는다고 옷이 다 입혀진 게 아니잖아. 하의까지 입어야 옷 입는 게 완성되는 거잖아. 그때까지는 곱하기로 가는 거야. 5 곱하기 3으로. 알겠니? 그렇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룰 때는 합의 법칙으로 갑니다.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요거는 옷 입는 거. 요거는 예를 들면 예시를 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합의 법칙은 어떤 예시가 좋을까? 합의 법칙 예시 한번 볼게. 뒷페이지 바로 넘기면 얘들아 1번 문제 있어. A형인 학생이 9명, B형인 학생이 6명, O형인 학생이 12명, AB형인 학생이 21명이 있어. 자, 그때 한 명을 택할 건데 O형 또는 AB형일 경우 몇 가지 있냐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O형 손들어봐 해서 몇 명이 손든 거야 지금? 12명이 손들었어. AB형 손들어봐 21명이 손들었어. 자, 그러면 O형 손들어봐 했을 때 내가 O형에 대한 인원을 조사하겠다라는 사건이 끝났지. 한 사건이 끝난 거야 지금. 그러면 O형 인원과 AB형 인원은 곱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혈액형을 조사하겠다라는 그게 여기서 끝난 거고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끝난 거고 따로따로의 사건인 거고. 알겠니? 옷을 입는다라는 한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곱해야 되지만 혈액형 조사한다, 혈액형 조사한다 따로따로 사건이 각각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합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O형 인원 12명과 A형 인원 21명이 더해지니까 정답은 33명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는 합의 법칙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한 반에 A형이 어떻게 21명이 있어? 우리나라 A형이 제일 많지 않니? 네. A형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치? 3호 P형 아니야? 저는요. O형 AB. AB인가? A. A형? 선생님 B형이죠. 내가 왜 B형이야? 왜 B형 같은데? B형 같아요. 왜? 뭐 표본하고 특이해요. 이거 왜 표근해? 그러면 그건 진짜 내가 네 얘기해 준 거 네. 어저께 저기 캠퍼스 가서 애들한테 얘기했거든. 네. 두 딸이 있을 것 같다. 4살, 8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공감을 하는 거야. 너무 공감을 하길래 내가 또 생각에 잠겼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나? 내가 그렇게 관리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과연 선생님으로서 그런 이미지가 좋을까? 라는 생각도 좀 했어. 너무 비슷한. 아니 근데 너희들한테서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야. 아니 되게 표본하고 다정하시니까 뭔가 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강사로서 사람으로서는 난 그게 마음에 들어. 근데 강사로서 그게 좋은 걸까? 좋아요. 모르겠다. 근데 저는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다 그 얘기 한다. 다 그. 되게 덩치가 크고. 10명에 9명은 처음에 나 무섭다 그래. 택각. 상우 왜 끄덕거리는데? 오씨. 니가 안 무서워하잖아. 처음 봤을 때도 안 무서워했잖아. 조금 무서웠어요. 에이, 언제? 그 집중반. 집중할 때? 택각 때 진짜 무서워. 나 무섭게 안 했는데? 내가 무서웠냐 그때? 그래? 성준아 나 진짜 안 무서워했을걸? 조금. 근데 진짜 그 딸의 4살 6살은 진짜 100%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진짜 가본 거 같더라고. 진짜. 근데 진짜 그 형제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 외동 아들. 내가 그 얘기도 했거든. 그 얘기도 똑같이 했어.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애도 없는 그런 아빠 같대. 왜 끄덕거리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이미지인가 봐. 진짜. 난 약간 그런 이미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선생님 완전 쿨톤 같아요. 그 쿨톤. 극강의 쿨톤. 나는 그런 이미지가 괜찮은 것 그리고 같아. 선생님 완전 봄봄. 퍼스널 컬러까지. 퍼스널 컬러까지 나오는 거야? 옷도 색가 되게 잘색 맞아요. 푸근해요. 내가 그렇게 쿨톤이 안 어울려. 네. 그래서 그래. 잘 어울려요. 현재쌤 그냥 완전 쿨톤 같아요. 완전. 야광색 줄무늬. 내가 그런 걸 입어봤거든. 막 화려하고 막 눈이 막 커다랗게 막 박혀 있는 거 입어봤거든. 안 어울려. 맨날 패턴 있는 거. 나 되게 남의 옷 빌려 입은 것 같다. 그래서 안 입어. 그래서 안 입어. 너무 그게 보여가지고. 자, 보자. 2번. 얘들아, 1부터 100까지가 있어. 7과 13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 이게 좀 까다롭거든? 생각보다 까다롭거든? 잘 봐. 얘들아,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무슨 뜻이야?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쉽게 말하면 7의 배수. 1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하면 13의 배수인 거잖아. 그치? 근데 7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되고 1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이다? 7의 배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는 뭐도 안 된다? 13의 배수도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7, 이 문제의 답으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7로 나눠 떨어지는 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얘들아 생각을 해봐. 7의 배수를 찾는 게 쉬워? 7의 배수를 아닌 게 찾는 게 쉬워? 7의 배수를 찾는 게 쉽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택할게, 전략을. 첫 번째, 7의 배수. 몇 개 있니? 14개. 어떻게 찾으면 돼? 100 나누기 7 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13의 배수. 100 나누기 13 하니까 7. 총 21개가 지금 제외가 돼야 돼. 아니다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지. 공배수는 우리가 중복해서 카운트했잖아요. 7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 누구니? 91. 딱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7의 배수와 13의 배수를 다 세면 몇 개라는 뜻이야? 더한 다음에 빼니까 결국 몇 개? 20개. 답이 20개니? 아니야. 전체 100개 중에서 20개를 제외하고 나머지여야지. 우리는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를 찾은 건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100개에서 20개 제외 80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문제? 돼요? 지금도 보면 요거 두 개를 더했지. 합의법칙 쓴 거야. 합의법칙 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무슨 법칙 썼다, 무슨 법칙 썼다를 구분하지 않아도 돼. 이걸 더한다, 곱한다만 정확하게 사용만 하면 돼. 알겠지? 소리 왜 뭐가 이렇게 신나? 안 신나는데. 너 되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신나 보이는데? 3번. 자, ABC가 얘들아 무슨 숫자래? 제일 첫 머리에 정수 문제가 봐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문제 푸는 단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수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25가 나온대 얘들아. 저 문제가 더 4번. 나 4번 참. 4번. 내가 문제를 두 번을 잘못했어.
3번은 2번이랑 똑같은 거라서 너희들이 풀면 되는 거고 4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25가 나오는데 ABC가 정수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흔히 말하는 제곱수를 더해서 25를 만들어야 되지.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 제곱수를 더해서 3개 더해서 25 만드는 조합.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 0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조합 가능하겠지. 또 다른 조합 가능한가? 문제에서 ABC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했으니까 뭘 고려해야 된다? 부호 바뀌는 거는 고려는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얘를 정말 아마추어스럽게 일단 먼저 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A가 0이라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5가 되죠. B, C의 순서쌍을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B가 만약에 3이면 C가 4. 만약에 마이너스 3이어도 4. 3이면 마이너스 4. 3이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그대로 자리 휙 바꿔도 되지 않나요? 이거 그대로 해서 두 개 자리 휙 바꿔도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 경우에서 몇 개? 4개인데 너네 얘네들이 자리 바꾸자 하면은 곱하기 이 2배만큼의 경우의 수가 더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3개 중에 하나를 0이라고 쌤이 가정을 했지? 아마추어스럽게 진짜 기본적으로 풀려면 두 번째 A가 3일 때라고 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냐? 16이니 그래서 또 BC의 순서쌍을 어떻게 적자? 4, 0 하던지 마이너스 4, 0 하던지 아니면 또 자리 바꾸면 되지 그치? 여기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얘네끼리 자리 바꾸자 해서 몇 배? 2배 됐니?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3인 거 또 해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인 것도 하면 다시 또 경우에서 2배만큼 발생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답은 맞겠지 얘들아. 너희가 빠뜨리지만 않으면. 근데 이거는 너무 중딩스러운 풀이인 거고 경우의 수 이론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얘들아 우리가 요걸 이미 적어놨잖아. 3개 중에 여기서 3개는 이렇게야. 요 3개 중에 어떤 한 놈은 0, 어떤 한 놈은 9, 어떤 한 놈은 16이어야 돼. 맞니? 3놈 중에 0 할 사람 경우에서 몇 개 발생하지? 3개 발생하지. 남은 둘 중에 3제곱 가져갈 사람 2개 발생하지. 그러면 남은 4제곱은 자동으로 한 놈한테 가겠지? 곱하기 1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중에서 예시를 적어야 돼. 너희가 뭔가 곱하기를 식을 적었으면 그에 해당하는 거 예시 아무거나 하나만 적고 가. 그 예시를 쓰면 0, 3제곱, 4제곱, A제곱이 요거, B제곱이 요거, C제곱이 요거라고 가정을 할게.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은 거야. 알겠니? 야 그러면 A는 선택권이 없네. 그냥 0이네. 근데 B는? B에 선택권이 있지 않냐? B제곱이 9 나오게 하려면 B는? 요 B 자체가 3 또는 마이너스 3 경우에서 몇 개? 2개 여기에서 C는 경우에서 몇 개? 2개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2개 곱하면 끝인 거야. 이렇게 곱하면 끝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다 적어도 답은 어차피 같을 겁니다. 같을 건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경우의 수 이론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순서상 다 적으면 빠뜨릴 염려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경우의 수 할 때 얘들아 쌤이 문제 풀어주는 거 이것만 적어놓으면 얘네 나중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쌤이 색깔 일부러 지금 다르게 했지. 색깔 일부러 다르게 했다.
너네가 색깔펜이 많으면 색깔로 쌤처럼 티나게 적고 그게 아니면 간단하게 메모를 해. 이 3이 1은 뭐고 이 2는 뭐고 이 2는 뭔지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돼. 알겠니?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쌤이 설명하는 거를 지금 보면 그렇지 당연한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다시 풀면 이거 못 풀어 니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색깔 다르게 하든지 메모하든지 반드시. 알겠죠? 야 빠졌네. 3이 1이 끝이 아니네. 에이씨.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해야 돼. 추가로 더 해야 돼. 0 더하기 3 제곱 더하기 4제곱은 이렇게 나오는데 추가로 더 있어. 뭐 있어? 0 더하기 5제곱 되겠지. 이 경우 따로 또 해야 돼. 자 그러면 5제곱에 대해서 다시 A제곱, B제곱, C제곱 중에 골라봐라 하면 괜찮지? 야 0하고 5제곱 있어. 셋 중에 누가 5제곱 가져갈래? 했을 때 경우의 수 몇 개? 3개. 나머지 0은 구분이 돼 안 돼? 똑같은 0이야. 구분이 안 돼. 그럼 누가 0 가져갈래 하는 게 의미가 있니? 똑같은 0인데 의미 없지. 그냥 남은 애들 둘이가 자동으로 0을 가져가는 거야. 몇 가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예시로 A제곱이 5제곱이 됐고 나머지는 0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선택권이 있다 없다? A의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5 할래 마이너스 2 할래 마이너스 5 할래 그 두 가지 선택권이 있죠. 됐습니까? 얘들아 여기까지는 실컷 곱해놓고 여기는 왜 더했을까? 또는 뭐냐면 이 조합을 0, 9, 16으로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됐거든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르게 0, 0, 5제곱으로 이번에는 다르게 결정했어. 또 다른 사건인 거야 이거는. 이렇게 다른 사건이 넘어갔을 때는 합으로 연결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5번 볼게요 얘들아. 그럼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P 더하기 Q랑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전개를 할 건데 항의 개수를 구하래. 종류를 보라는 얘기. 종류를. 얘들아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항 A 또는 B 또는 C를 선택해서 가져올 거지. 경우의 수 몇 개? 두 번째 괄호에서는 P를 가져올까 Q를 가져올까? 경우의 수 몇 개? 2개. 세 번째 괄호에서는 나 X 가져올까 Y 가져올까 Z 가져올까? 경우의 수? 그러면 이 3개, 2개, 3개는 더 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 곱해야 돼. 이거 왜 곱해야 돼? 뭔가의 항을 만들려면 이 괄호에서 꺼내고 해서 사건 종결되는 게 안 돼. 안 돼. 여기서 한 개 꺼내고까지 해야 끝나잖아. 사건 자체가. 그치? 한 사건이 종결할 때까지는 곱하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자, 6번. 10의 자리 숫자가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 얘들아 문제 복잡하다. 두 자리 자연수인데 어떤 조건이 걸렸냐 하면 여기 10의 자리 숫자는 어떤 숫자? 소수만 사용해라 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홀수, 얘들아 홀수라는 얘기는 어디를 봐라? 1의 자리, 끝자리를 봐라. 얘가 뭐 해야 된다? 홀수여야 된다. 이유지. 두 자리 숫자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지금 찾아야 돼. 얘들아 소수 몇 개 있니?
2, 3, 5, 7. 4개밖에 없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개 있네. 그 다음 홀수는 1, 3, 5, 7, 9 5개.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왜 곱해야 돼? 10의 자리 숫자 한 개만 띡 적어놓으면 그게 두 자리 숫자가 되니? 안 되잖아. 여기 두 칸을 다 채워야 사건 하나가 끝나잖아. 이 두 칸 채울 때까지는 됐습니까? 얘들아 7번 쌤이 그냥 바로 할게. 5번이랑 거의 쌍둥이 문제라서 7번 x, y, z, 오메가 더한 거 하나 있고 a, b, c 더한 거 하나 있고 p, q, r 더한 거 하나 있어. 여기에서 y랑 c를 포함하지 않으래.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 첫 번째 바로에서 누구 삭제하자? y 삭제해버려. 또 두 번째 괄호에서 c 삭제해버려. 그럼 첫 번째 괄호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3개, 두 번째 괄호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2개, 마지막 괄호 3개.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포함하지 않아라 하면 그걸 사용을 하지 말아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8번. 자, 1부터 99까지가 있어요, 얘들아. 근데 어느 자리에도 2, 4, 6, 8이 포함되지 않는 거 되겠어. 2, 4, 6, 8을 포함을 안 한다? 무슨 말이지? 1, 3, 2, 4, 6, 8을 포함 안 한다. 그럼 두 자리 자연수인데 2, 4, 6, 8을 포함 안 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왜 5개야? 1에서 9. 1, 3, 5, 7, 9, 0. 1의 자리에 0 써도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6. 그 다음 앞쪽에는 5개? 6개지. 왜? 이 문제에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하지 않았어. 1부터 99까지라고 했어. 한 자리 자연수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앞자리에 0 써도 돼. 그래서 앞자리도 0, 1, 3, 5, 7, 9 6개인데 곱해서 36개가 정답 같지만 안 되죠. 정답 틀렸죠. 뭘 생각 못했어? 00이 오면 1부터라는 규칙에 어긋나잖아. 그렇지? 따라서 00에 해당하는 거 한 개 빼줘야지. 이런 디테일 챙겨야 됩니다.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알겠죠? 꼼꼼한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좀 잘해. 속도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내가 뭘 빠뜨리지 않았나? 내가 뭘 중복해서 세지 않았나? 이런 꼼꼼하게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해야 돼. 알겠지? (9번)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 중에서 5의 배수. 자, 얘들아, 두 숫자의 일단 공약수 하나하나 적으면 뭐 다 적을 수는 있겠지. 너무 초딩스럽잖아, 그치? 좀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거. 두 숫자의 공약수는 항상 이 두 숫자의 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일단 빨리 너희 뭐부터 구해야 돼?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너무 추억 돋지 않냐?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얘들아? 두 숫자를 이렇게 360, 540 해가지고 바로 얼마 보이냐? 90 보이냐? 4, 6, 2로 한 번 더 되네.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최대 공약수 얼마? 얼마? 180. 중일 때 하는 거잖아, 이거, 그지? 즉 문제에서 말하는 건 180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 몇 개니? 이거 묻고 싶은 거야 지금. 문제 해석됩니까? 180의 약수 중에서 5의 배수 어떻게 구하냐?
180을 다시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지. 그래서 180 소인수 분해 한번 해주라. 어떻게 나오니? 2제곱, 3제곱, 5 이렇게 나와? 여기에서 약수를 뽑아와가지고 5의 배수를 만들어 와야 되지. 그럼 5는 무조건 포함되는 거 아니야? 맞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숫자를 만들 건데 여기서 소인수를 뽑아와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야 180의 약수가 되잖아. 5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이건 생각하지 말자.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야, 2의 제곱은 2가 두 번 곱해져야 되는 거지. 나 이 중에서 2를 몇 번 가져가지? 라고 했을 때 경우에서 몇 개 발생합니까? 두 개? 세 개 발생해요. 아, 가져가는. 그렇지. 2를 안 가져간다, 한 개 가져간다, 두 개 가져간다. 세 개 발생합니다. 그러면 3의 제곱에 대해서 몇 가지? 안 가져간다, 한 번 가져간다, 두 번 가져간다. 세 가지. 이것도 곱하니까 결국 몇 가지? 9개. 요거 이해돼요? 5라는 약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거 배웠잖아. 어떤 수 x를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됐다. x의 약수 개수 어떻게 된다? p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 중1 때 배우는 거잖아요. 이 경우의 수에서 나온 거야 사실. a라는 숫자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p 플러스 1개, b라는 숫자를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q 플러스 1개. 이렇게. 알겠죠?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하죠? 상호 나랑 했을 것 같은데 이거 까먹었어. 수진이 나랑 안 했나요? 안 했나? A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약수를 다 나열합니다. A의 0제곱, 1제곱, 2제곱 이렇게 어디까지? P제곱까지 다 나열합니다. 그럼 다음 B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는 거 다 나열합니다. 0제곱, 1제곱, 2제곱, Q제곱까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나옵니다. 이거 중1 때 배웁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거 아닐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중1 때 합니다 이거. 수에 처음 봐. 와우. 와우. 중1 때 합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이제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자, 13번으로 점프하면 되겠다. 자, 13번으로 점프할게 얘들아. 100원, 500원, 1000원짜리 세 종류의 색종이가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색종이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을 해가지고 3,000원치를 사고 싶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몇 개씩 사는지는 몰라. 최소한 한 개씩은 살 건데 어떻게든 3,000원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 X개만큼 사고 요거 Y개만큼 사고 요거 Z개만큼 사자. 그러면 내가 사용하는 돈 어떻게 식이 나오는데 100X 500Y 1000Z 해서 3,000원이다. 됐니? 근데 최소한 한 개씩은 사라고 하니까 X랑 Y랑 Z는 전부 0은 될 수가 없고
자연수만 가능하겠죠. 개수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미지수는 3개인데 시간 한 줄. 원래는 못 풀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가 있죠. X랑 Y랑 Z 중에 누구를 먼저 가정하고 들어가죠? 보통 개수가 제일 큰 애부터 정하고 들어갑니다. Z가 최소로 잡으면 얼마일까요? 1이죠. 최소로 잡으면. 0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럼 1000은 미리 나왔네. 넘겨. 100x 더하기 500y는 2000. 100으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5y는 20.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x랑 y랑 순서상을 이제 하나씩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개수가 더 큰 놈부터 정해주면 편해. 그치? y가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1부터 가능합니다. y 최대한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3까지밖에 안 되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y가 4가 되면 x가 빵이 되니까 안 돼. y가 될 수 있는 경우가 1 아니면 2 아니면 3. x가 얼마가 되는지 신경 쓸 필요 있냐? y가 1이면 x가 알아서 나머지 15 만들어 주겠지. y가 2면 x가 알아서 10 만들어 주겠지. 얼마인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에서 y가 가능한 경우에는 몇 개다? 3개다. 3개 확정인 거지. 그냥. 이해됩니까, 요거? 두 번째. z가 2라고 해보자. 100x 더하기 500y는 1002 나오겠네? x 더하기 5y는 10 될 건데 y가 가능한 게 뭐야? 1밖에 없어. 한 개가 끝이야. z 3일 수 있니? 없잖아. 끝났네. 정답 몇 개? 4개. 할만하죠 생각보다. 그죠? 근데 그 뭐지? 예전에 중2 때 적어도 나오면은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 했으니까 그 아예 다 포함하는 거에서 한 명씩 포함하니까 아예 안 포함하는 거 빼가지고 그러면 3,000원치를 살 수가 없지. 아예 안 사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그죠? 자, 1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4개의 벽 A, B, C, D를 통과해서 출구로 나갈 수 있다. 근데 문이 각각 4개, 2개, 2개, 3개 있고 얘들아. 같은 벽을 2번 통과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입구에서 A 통과하면 다시 입구 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지. 그럼 나갈 때까지 선택권이 몇 번 발생하는 거야? 4번의 선택이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선택에서 경우에서 몇 개? 4개. 두 번째 선택에서 2개. 세 번째 선택에서 2개. 네 번째 선택에서 3개. 따라서 4, 2, 2, 3을 곱하면 끝이다. 간단하죠? 17번. 자, 다음 그림은 집, 학교, 병원 사이를 연결한 도로랍니다. 자, 그랬을 때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학교와 병원을 한 번씩 거쳐서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자, 쌤이 그림 간단하게 표현할게. 집에서 학교까지 하나, 둘, 3개의 경로.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의 경로. 병원에서 집까지는 하나, 둘, 3개의 경로. 얘들아, 집에서 출발해서 다시 집으로 가야 돼. 근데 병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가야 돼. 그럼 너희가 일단 방향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렇게 가자. 첫 번째는 집에서 병원을 갔다가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가자. 얘들아, 집에서 병원 가는 방법 몇 개? 병원에서 학교 가는 방법 몇 개? 학교에서 집 가는 방법 몇 개? 이거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지. 몇 개니? 36. 두 번째 경로는 반대로 가도 되죠.
즉 여기서 두 번째는 화살표만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 가는 거 몇 개? 3개. 학교에서 병원 가는 거 몇 개? 4개. 병원에서 집 가는 거 몇 개? 똑같이 36개. 그럼 36개와 36개는 더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아예요. 더 해야 돼요. 따로따로 케이스니까. 알겠죠? 자, 19번 별표. 19번 별표. 자, 잘 봐야 돼요. A, B, C, D가 적힌 카드를 A, B, C, D 이 대문자가 쓰여진 상자에 한 장씩을 넣을 건데 D가 적혀진 카드는 A에 이미 넣었어. D 카드는 이미 없는 거야. A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야. 근데 B가 적힌 카드는 B에 넣으면 안 되고 C가 적힌 카드는 C에 넣지 않고 얘네들을 넣으래.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어떠한 물건마다 못 가는 자리가 있을 때 물건마다 못 가는 자리가 있을 때 바로 어떻게 그냥 이 수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정말 다 그려도 손으로 찾아야 되거든. 그냥 그러면 쉬운 거 아니에요? 너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가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걸 수용도를 써야 될지 쓰면 안 될지 판단을 내가 그때 적재적소에 해야 되거든. 처음에는 이거 판단하기가 힘들어. 너희가 실컷 경우의 수로 막 머리 싸면서 풀었어. 근데 계속 틀려. 고쳐도 틀리고 고쳐도 틀려. 이거 수용도로 푸는 거야 이러면 되게 허무하거든. 내가 어떻게든 식으로 풀었는데 그게 안 된대.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야. 또는 반대로 수용도를 쓰면 써야만 하는 문제, 쓰면 안 되는 문제. 쓰면 안 되는 문제인데 수용도를 열심히 쓰고 있어. 수백 개의 가지치기를 하고 하는 데 있어. 그 시간 날리는 거지. 그 한 문제 풀고 1시간 시험 시간 다 날려야 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돼. 언제 쓰는지. 잘 기억해. 수용도는 얘들아 어떠한 물건들의 각각에 대해서 못 가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을 때. 지금 얘는 B가 B 자리에 못 가고 C가 C 자리에 못 가는 상황이에요. 알겠니?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서 각자 못 가는 자리가 다 지금 부여가 되어 있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여가 되어 있어. 요럴 때 바로 수형도를 그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형도라는 게 뭐다? 가지치기 그림입니다. 쉽게 말해서. ABCD라는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드를 집어넣을 겁니다. A 상자에 일단 못 들어갔다고요? D 카드가 이미 들어가 있다. 자, 그럼 남은 카드는 몇 개? 4개. A, B, C, E 4개가 남았어. 근데 여기에 절대 누가 못 들어가? B가 절대 못 들어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 또는 설명을 안 듣고 뭐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C 또는 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다음 첫 번째 성공을 보는 거야. 첫 번째 가지만 보는 거야. D와 A를 소모했어. 남은 카드는 B, C, E야. 근데 C 자리에 C 카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따라서 남은 건 D 아니면 E밖에 없어. D가 아니지. B 아니면 E밖에 없어. 자, 또 첫 번째 가지만 본다. D, A, B를 소모했어. 남은 카드는 C 아니면 E. 얘가 C, E 둘 다 가져갈 수 있지. 첫 번째 얘가 C를 가져가면 얘는 E를 가져가고 얘가 A를 가져가면 얘가 C를 가져갈 텐데 문제에서 E 상자에 E 못 넣는다. 그런 얘기 있니? 그런 얘기 있니? 없잖아. 다음 D, A, E를 가져갔어. 남은 카드는 뭐야?
B, A, B를 가져왔어. 남은 카드 B, C 두 개 남았네. 근데 D 자리, E 자리는 제한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유롭게 주면 돼, B, C. 여기서도 어차피 서로 바꾸고 들어갈 거니까 여기도 두 개. 더 볼 필요 없겠지, 두 개. 자, 그 다음 D와 C를 소모를 했어. 남은 건 뭔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E일 수도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제한 없지 어차피.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그냥 가버리자 이제. B, C, E를 소모했으면 남은 거는 B 아니면 E. 근데 얘가 B 또는 E 가져갈 수 있으면 경우에서 몇 개 나올 것이다? 두 개 나올 것이다. 얘도 두 개 나올 것이다. 얘도 두 개 나올 것이다. 제약이 없을 때부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면 돼. 여기까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꼭 적어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D, E 사용했어. 그럼 남은 거 A 사용하거나 B 사용하거나 C를 못 쓰네. C 자리니까 C 못 들어가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제약 없으니까 두 개. 여기도 제약 없으니까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럼 두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있으니까 정답 몇 개? 14개. 손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손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뭐라고 부른다? 수형도 가지치기. 알겠지? 꼼꼼한 것만 하면 돼. 그런 거. 쉬었다가 봅시다. 24번. 자, 마이너스 1, 0, 1. 이 두 번씩 적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있대. 얘들아, 주사위 원래 6개의 면으로 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두 번씩 적혀 있어서 6개의 면을 채우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요거? 그렇게 주사위가 두 개 있다. A, B 주사위 서로 다른 거. 자,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스몰 a, 스몰 b라고 할 건데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b의 x 마이너스 ab 플러스 1b 0보다 크다를 성립하도록 하는 순서상 ab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한다? 우리 했던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지? 얘가 아래 블록인데 함수값이 항상 양수다. x축 어디에 있어라? x축 안 만나는 곳에 있어라. 그래야 이 모든 함수값이 항상 양수잖아. 안 만난다는 얘기는 뭐다?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어때라? 작아라. 됐습니까? 정리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 4보다 작은 거니까 a 더하기 b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니? 됐지? 그러면 결국 첫 번째 a 더하기 b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두 번째 a 더하기 b는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요. 세 번째 a 더하기 b는 얼마 나와요? 1이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일단 보면 되겠네. 됐어요? 첫 번째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 a, b 순서상으로 적어볼게. 어떤 조합 가능하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1, 0이 되든지 아니면 0, 마이너스 1이 되든지 0이 나오게 하자. 순서상 어떻게 됩니까? 0, 0이 나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 1이 나오든지 아니면 1, 마이너스 1이 나오든지 세 개 있네. 그것을 1 나오게 하자. 이렇게 나오든지 따라서 전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정답이에요.
어렵지 않지요? 그죠? 25번. 자, 다른 뭐가 있는데요. 이쪽은 반 틈툭 잘라가지고 여기 A, 여기 B. 아래쪽은 3개를 자르네. 이쪽에 C, D, E. 문제 잘 읽어야 돼. 서로 다른 5개의 색으로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고, 그런데 인접한 구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접한 영역이란 어떤 것입니까? A와 B 인접하다 아니다? 인접하다. A와 D 인접하다 아니다? 인접하다. A와 B는 인접하지 않는다. 인접한 A와 D는 똑같은 색깔로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가 어떻게 하면 편하냐 하면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를 찾으면 편해. A는 1개, 2개, 3개 인접하고 있다. B 1개, 2개, 3개. C 2개. D 4개. E는 2개. 누가 제일 많이 인접하고 있니? D. 그러면 D부터 색칠하면 돼. 알겠지? D부터 먼저 색칠할게.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에 몇 개? 문제에서 색깔 몇 개 준비되어 있대? 5개. 그럼 D에 색칠할 수 있는 게 5개야지. 그 다음 어디로 갈까? 크게 상관없는데 C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색칠해 나가볼게. 얘들아, D에 뭔가 하면을 이미 색칠을 했잖아. 그럼 C에는 4개야. 왜? 인접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르게 칠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요. A는 왜 3개? CD에 색칠한 거 사용 못하거든. 이제 B로 가자. B는 몇 개? 왜 3개야? C에 사용했던 걸 또 써도 되거든. 상관이 없거든. A, D랑만 안 겹치면 되는 거야, 색깔이. 그래서 3개야. E는 3개야.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27번부터가 이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배우는 내용인데요. 정리 한번 할게요. 27번부터가 어떤 거냐면 쌤이 아까 잠깐 적고 지나갔던 순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의 줄임말이 있냐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에서 맨 앞 글자 맨 뒤 글자 따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고 할 때 이건 순열을 사용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단 표기법을 몇 개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팩토리얼, 이 느낌표를 지금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읽는 방법은 팩토리얼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느낌표라는 기호.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팩토리얼 그냥 1입니다. 2팩토리얼 2 곱하기 1입니다.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4팩토리얼 가로지 이제 4, 3, 2입니다. 팩토리얼은 어떻게 보면 계산을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줄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팩토리얼은 뭐냐? 팩토리얼 앞에 있는 그 숫자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1까지를 다 곱했을 때 팩토리얼을 쓸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 빠져 있거나 1까지 안 가고 3에서 끝나 있거나 그러면 팩토리얼 쓸 수 없습니다. 1까지 다 가야 됩니다. 알겠죠? 빠짐없이 1까지 다 가야 됩니다. 팩토리얼 쓰려면.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얘들아, 너희 지금 사람 5명이지? 학생 5명이 있어. 줄 세울 거야. 너희 5명을 지금부터 줄을 세울 거야. 맨 앞에 설 사람 경우수 몇 개?
두 번째 설 사람 네. 4개. 세 번째 설 사람 두 번째 설 사람 네 번째 설 사람 마지막에 설 사람. 이거 뭔데? 저 팩토리얼 정의에 따라서 이게 팩토리얼이죠. 맞습니까? 자, 10명 주세요. 19, 8, 7, 6, 5, 4, 3, 2, 1 다 곱해야 되지 않니? 그치? 100명 줄 세우면 100, 99, 98에서 1까지 다 곱해야 되지 않니? 그냥 몇 개를 줄 세워라 하면 이제 뭘 세워놓으면 된다? 팩토리얼 쓰면 됩니다. 이 계산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계산을 요구하면 하는 거고요.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팩토리얼의 사용 처음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0 팩토리얼. 뭐야 이게? 쌤, 0 팩토리얼 어떻게 바로 이해하면 된다고? 몇 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면 그 팩토리얼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럼 0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냐? 몇 명을 줄 세운다는 거야? 0 팩토리얼이면 0명을 줄 세우는 거야. 0명을 줄 세우는 방법 몇 개지? 몇 개? 한 개. 왜 한 개야? 0명을 줄 세우는데. 없는 경우가 아무도 없다라는 경우의 수 자체가 한 개거든.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순열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팩토리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순열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순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순열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글로 정의를 그대로 적으면요.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한글로 정의를 하고요. 이 복잡한 한글 정의를 약자로 어떻게 쓰냐면 NPR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서로 다른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r명 뽑아서 줄 세웠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NPR이 뭐였죠? 하면 난 상관없어요. 이날 복수가 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계산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의미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야, 그럼 뽑는 게 의미가 있냐? 그냥 n명 그대로 다 줄 세우는 거 아니야? 뭐랑 똑같지 이거? 그렇지. n 팩토리얼이지. 이거 n 팩토리얼이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np1을 생각해보자. 이건 뭔 소리냐? 서로 다른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을 뽑아서 줄 서. 야, 한 명이 줄 서는 게 의미가 있냐? 그냥 한 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n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개지? 그렇지, n개. 그 다음 이건 무슨 뜻이야? n명이 이만큼 모여있는 데서 아무도 뽑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 아까 얘기했잖아. 0 팩토리얼조차도 1로 보다 아무도 뽑지 않는다라는 것도 한 가지 경우의 수인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 다음 NPR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뭐냐면요, 얘들아, 서로 다른 n명이 지금 줄 서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설 수 있는 게 아니야. 빈자리 몇 개 있어? R개의 빈자리가 있어. 오케이? 이 상황 이해했니? 자, 첫 번째 자리에 줄 설 사람 하면 몇 명이 가능해? 경우의 수가 n개가 가능하지. 후보가 n명이 있으니까. 첫 번째 줄 설 사람 하면 n명이 가능하잖아. 그 중에 한 명 와서 줄 섰어. 자, 이제 두 번째 설 사람 하면 n-1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지. 자,
자, 그 다음에 또 줄 설 사람 n-2개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야 지금? R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곱해져 있는 이 하나하나의 개수가 몇 개 나온다? R개 나와야 끝난다는 얘기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개의 항이 등장한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니? 마지막 숫자 얼마 들어갈까? n-r 플러스 b 들어가요. 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n 빼기 0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n 빼기 1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n 빼기 2가 있는 거예요. 빼기 뒤에 있는 숫자가 그 번째보다 항상 1만큼 작은 숫자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여기도 지금 r 번째 가보잖아. 그러면 n 빼기 뒤에 r보다 1만큼 작은 숫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더해지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습해보죠. 무슨 말이야? 몇 명 중에서? 10명. 서로 다른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자. 계산 어떻게 한다? 10, 9, 8 하면 끝인 거야. 이 마지막 이 n 빼기 r 플러스 1을 외우기 힘들잖아?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돼. 10부터 3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도 돼. 알겠습니까? 4번 이거 계산 대입해서 하기 힘들면 여기서부터 3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산 공식은 그건데요. 얘를 다르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얘를 다르게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은 n 팩토리얼이 다 있었어.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n 쭉 해서 1까지 곱한 게 다 있었어. 이 뒤에 원래 다 있었어. 근데 그 뒤에 거를 다 날려버려서 이것만 남았다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그럼 여기 뒤에 거를 어떻게 날렸다? 나누기를 해서 날렸다. 여기 얼마부터 시작해?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하기가 여기 들어있겠지. 그걸 나눴다. 야, n-r부터 1까지를 다 곱했다? 어떤 팩토리얼로 적으면 되는 거지? n-r 팩토리얼이라고 적어도 되는 거지. 이거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오늘 무조건 외우기. 이것만큼 무조건 외우기. 그리고 위에는 정의까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쌤이 뭔가 문제 설명을 할 때 흐름이 안 끊기고 여기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너희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계산 문제가 나와. NP2 대 NP3이 1대 3이래. 자, NP2 정의 그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2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계산식으로만 따지면 어떻게 하면 편하다고?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라? 2개 곱해라. 따라서 n 빼기 1. 커지는 방향으로 2개가 아니라 작아지는 방향으로 2개다. 알겠지? 화면 괜찮나? 잠깐만. 네, NP3 정의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계산을 위해서는 n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해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따라서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1씩 풀면 되겠네요. n 빼기 1, n 빼기 2는 3배의 n 빼기 1. 얘들아 약분 그냥 되네 바로. n 얼마다? 5다. 바로 나오지 그치? 28번. 얘들아 배구 선수
6명 농구 선수가 4명이 있어. 총 10명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뽑을 건데 대표, 부대표 모두 배구 선수로 뽑아야 되는데 문제 상황 이해했습니까? 그럼 10명 중에서 뽑는 게 아니지, 얘들아. 몇 명 중에서 뽑아야 돼? 6명 중에서 뽑아야 돼. 여기서 농구 선수 삭제해버려야 돼. 여기서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얘들아, 잘 들어봐.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지금?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얘들아, 나열하라는 말 문제 있어? 근데 왜 쌤은 나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격이 서로 다르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배구 선수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니네가 1번과 2번 두 선수가 뽑혔어. 근데 대표와 부대표가 있는데 1번, 2번 이렇게 되는 경우랑 2번, 1번 이렇게 된 경우랑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경우가 똑같아 달라? 다르지. 첫 번째 경우는 대표가 1번인 거고 부대표가 2번인 거야.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대표가 2번이고 부대표가 1번인 거야. 두 개 상황 달라. 맞니? 이렇게 선출을 하는데 자격이 서로 달라서 구분이 돼. 자리를 바꾸면 상황이 달라져.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나열하여라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너희가 나열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해라. 6P2라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이거? 6 곱하기 5 하면 끝인 겁니다. 6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해라 라는 얘기. 이해돼요? 29번. 얘들아 10P4는 해놓고 분자에 10팩을 다 적어놨거든? 그럼 아까 쌤이 팩토리얼, 그러니까 수순열 여러 가지 경우로 표현했잖아, 그지? 분모 뭐 들어가야 될까? 6. 왜? 10 빼기 4에 해당하는 거 적어야 돼. 6입니다. 이건 그냥 외우라는 얘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자, 어디로 갈 거냐 하면요. 32번. 여기서부터 줄 세우기 문제들이 케이스가 겁나 다양하게 나옵니다. 겁나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쌤이 숫자랑 띡띡 적고 지나가기도 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메모 꼭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당연하다. 집에 가면 모른다 이거. 꼭 필기해야 돼. 자, ABCD 5명이 있는데요. A와 E를 이웃해서 줄을 세우래요. 얘를 이웃하다. 붙어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라? A랑 E가 들어갈 자리를 어떻게 해라? 묶고 시작해라. 얘네들은 떨어지면 안 되거든. A랑 E가 들어갈 자리를 묶고 시작해라. 총 5명이니까 이만큼이 더 있겠죠. 그럼 얘들아 5명이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자리 바꾸는 걸로 봐야 돼? 이거 4명이 자리 바꾸는 걸로 봐야 돼. 덩어리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가 줄을 선다. 얘들아 4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 어떻게 표현한다? 4팩토리얼이라고 표시를 한다. 아까 했던 거죠? 끝나면 안 돼. 뭐 끝나면 안 돼? A가 2가 이렇게 들어갈지 2A가 들어갈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웃하기만 하면 되지. 누가 앞에 와라 이런 얘기 없잖아. 2명이 자리 바꾼다. 2명을 내려가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웃하는 애들은 묶어놓고 시작한다. 33번 A, B, C, D, E가 있는데 자음이 서로 이웃하게 하래요. 얘들아 자음이 누군데? A, B, C, D잖아. A는 5입니다. 그럼 B, C, D를 어떻게 하고 시작해라? 묶어놓고 시작해요. 얘네들은 이웃하고 있어야 되니까 묶어놓고 시작해요. 그러면 덩어리가 몇 개 있는 거야? 1개,
2개, 3개 있는 거야. 세 덩어리가 자리를 바꾸자.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세 덩어리 자리 바꿨습니다. 끝내면 안 되죠? B, C, D 얘네 셋끼리 자리를 서로 또 바꿔 쓸 수 있지 않아?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 얼마지? 6, 3이 1이니까 6. 따라서 정답 얼마? 36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6번으로) 점프. 다섯 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자음과 모음을 얘들아 번갈아 가면서 나열하고 싶대. 자음은 구분부터 할까? 자음 누구? N, R, S. 모음 누구? U, E. 이렇게 있어. 자, 어떻게 나열해야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나올 수가 있어? 자음, 자음, 자음 사이에 반드시 모음, 모음이 와야만 가능한 일이지. 다른 형태에 띄면 번갈아 나올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자음, 자음, 자음을 자리 바꾸자.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모음, 모음 자리 바꾸자.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동시에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할 수 있겠니 얘들아? 다른 플랫폼으로는 자음모음이 번갈아 나올 수가 없어. 이 형태밖에 안 돼. 자, 그 다음 얘들아 38번.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어. 일렬로 줄 서올 건데 A가 B보다 왼쪽에 있어요. A가 B보다 왼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A, B가 이웃한다라는 말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 A가 B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서 둘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아니야. A랑 B 사이에 다른 애들이 들어와도 돼. 알겠니?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A, B, C, D 4명을 자리를 그냥 다 바꿔봐. 몇 팩토리얼이지? 4팩토리얼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에서 의도한 A가 더 왼쪽에 나온다는 걸 무시했잖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하면 되냐 하면 이 4팩토리얼 24가지의 경우의 수 안에 있는 그 A, B, C, D의 나열 중에서 A랑 B가 같은 자리에 겹쳐 있을 수는 없잖아요.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던지 아니면 반대로 있던지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아? 그 중에서 절반을 날리면 되겠네. B가 더 왼쪽에 있다는 경우를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게 딱 절반만큼이잖아. A, B 2개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A가 왼쪽에 있던지 아니면 B가 왼쪽에 있던지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해라니까 이만큼 중에서 절반만 사용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지. 이거 이해되니 왜 절반이라고 하는지? 이해되니? 상호 이해돼? 안 돼? 안 돼? 딴 거 다 치우고 A하고 B만 나열하라. A로 나열하든지 BA로 나열하든지 경우의 수 2가지잖아. A, B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그 중에 누구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것만 사용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A, B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딱 절반만 사용해라. 그래서 절반 곱하는 거야. 오케이? 자, 40번.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5명이 일렬로 줄 설 건데 양 끝에 2학년 학생이 오래 얘들아. 총 8명이나 줄을 쓸 건데 양 끝에 2학년을 고정을 시켜놓으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는데
특별한 자리는 현재 양 끝입니다. 이 두 자리를 어떻게 메꿔 놓으래요? 2학년 2명으로 메꿔 놓으래요. 자, 일단 2학년부터 빨리, 특별한 자리니까 얘네부터 빨리 해줘야 돼. 2학년 전체 몇 명? 5명. 그 중에서 몇 명 뽑아서 나열하자? 2명을 먼저 뽑아서 양 끝에 나열을 시킵시다. 그런 다음, 얘들아, 여기는 그러면 전체 인원 이제 몇 명이 줄 서야 돼? 6명이 줄을 서야 돼. 여기에 학년 제한 있니? 아무 제한 없잖아. 그냥 6명 막 섞어도 되는 거야.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 6명은 제한이 없으니까 막 섞어도 되거든. 이렇게 제한 있는 거 먼저 나열하시고요. 제한 없는 건 나머지 그냥 팩토리얼 돌려버리시면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4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1행에는 A, B, C, D 문자가 적혀 있고 2행에는 소문자 A, B, C, D가 적혀 있는데 대문자 A가 적혀 있는 카드와 소문자 A가 적혀 있는 카드가 같은 열에 배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 이게 아까 수형도랑 좀 비슷한 문제거든. 근데 이거 수형도로 풀면 안 된다. 아까는 어떤 물건이 어떤 자리에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B랑 C 두 개나 적용이 되죠. 근데 얘는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거든. 이렇게 한 개만 적용됐을 때는 오히려 수용도를 풀면 같이 치기 하다가 1시간 날려야 돼. 이거 정답 400개가 넘어야 돼. 니네 이거 수용도 같이 치기 시작했으면 400개 같이 치고 앉아있어야 돼. 미친 거지. 절대 안 된다. 알겠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A가 적힌 카드에 배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1열에 대문자 A, B, C, D를 나열해버려. 몇 팩? 4팩토리얼 나열해버려. 2열에 있는 소문자 A, B, C, D 그냥 나열해버려. 무시하고 4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지. 이 중에서 불가능한 거를 찾아서 빼던지. 첫 번째는 빼는 방법으로 갈게. 그러면 전체는 몇 개야? 4팩 곱하기 4팩인 거야. 거기서 뺄 거야. 뭘 빼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데? A 열에 소문자 A가 오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사건을 나의 경우의 수를 구해버리는 거야. 무슨 상황? 요거를 고정을 해야 되는 거야. 고정을. 근데 이걸 고정하기 전에 앞서 위에 1열 대문자 ABCD를 먼저 나열을 해야 되겠지. 그 중에서 대문자 A 밑에 소문자 A가 오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미리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3개 나열하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거를 빼면 되지. 이해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빼서 나머지를 구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사건으로 구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금 3팩은 어디서 나오나요? 요 3팩 B, C, D 자리가 대문 여기 앞에 있는 4팩은 1열에 있는 대문자 A, B, C, D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밑에 있는 3팩은 여기 밑에 A 고정된 상태에서 B, C, D 자리가 있는 3팩 이렇게. 그러면 4팩 곱하기 4팩 빼기 4팩 곱하기 3팩이니까 4팩 하나 묶어내주면 4팩 빼기 3팩 4팩은 24, 3팩은 6 따라서 4팩 곱하기 18 해주면 되겠다. 나 계속 복잡하다. 얼마나 나옵니까? 24 곱하기 18이니까 430이 나옵니다. 이걸 수용도를 적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42번. 꼭 전체에서 불가능한 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여사건으로 빼기를 택하지 않고 가면 A 밑에 B가 올 경우 따로 구하고 C가 올 경우 따로 구하고 D가 올 경우 따로 구하면 답은 똑같이 나와.
방법은 맞나 사실. 이게 좀 더 쉽다는 거지. 네. 근데 그 세로가 1열인데요. 그 AA가 1열, 2열, 3열, 4열 고정되는 게 4가지인데 그냥 그대로 적어요. 4팩으로 곱한 이유가 위에 줄 A, B, C, D를 자리 바꾼 거예요. 아, 그리고 그 A가 어디든지 간에 밑에 소문자 A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B, C, D 자리 바꾼 거예요. 다시 2번 볼게요. A, B, C, D, E가 있는데 일렬로 배열할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거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라.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가 총 이렇게 내. 첫 번째 왼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두 번째 오른쪽 끝에 자음 오는 경우. 세 번째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 너무 귀찮지 않냐 이거? 너무 귀찮지 않아?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뭐가 더 편해? 만들 수 있는 모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자. 뭐가 안 되지? 양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 이게 훨씬 빠르지. 이게 훨씬 빠르지. 그치? 자, 전체 경우에서 5개 나가려니까 몇 회? 5회, 120개. 빼기. 야, 양 끝이 모두 모음이래. 그러면 모음이 일단 A랑 E랑 2개 있잖아. E 순서로 갈 수도 있고 A 순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 몇 개? 2개 곱하기 가운데 3개 자리 바꾸면 몇 배? 3배.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겠어요? 간단한 거 하나 하고 43번 볼게요. 0, 1, 2, 3, 4, 5 6개 숫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개의 서로 다른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리 중에서 천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모두 홀수여야 된대. 홀수가 좀 특별하게 사용되네. 홀수 일단 봅시다. 1, 3, 5 우리 일단 4자리 숫자 만들 거잖아. 특별하게 요 자리랑 천의 자리랑 우리 1의 자리랑 특별해. 여기 누구만 쓸 수 있다? 홀수만 쓸 수 있다. 야, 홀수 먼저 배열하자. 홀수 몇 개 중에? 3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나열하자? 2개를 뽑아서 나열해 주자. 몇 P 몇? 3P 2. 나머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죠? 아무런 제약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칸에 들어갈 거. 자, 5개 중에 2개 이미 사용했거든. 그러면 몇 개 남아있니 여기에? 6개니? 네. 6개 중에 2개를 사용했고 4자리 숫자 만드는 거 맞지? 잠깐만. 4개가 남지. 야, 근데 4개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4개를 여기 두 자리에 또 뽑아서 나열하는 거 아니야? 몇 개 중에서 몇 개 뽑아서 나열하자?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하자. 여기 두 자리에다가. 이거 이해돼요? 보면 끝이겠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나오고요. 니네가 정말 싫어하는 거 47번. 사전을 안 찾아봐서 그런가? 영어 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다 검색해서 나오잖아. 영어 사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니? 큰일 났다.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거야, 그거. 뭐냐면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라고 했으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400번째 누가 오니 묻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얘를 빨리 알파벳 순서대로 순서를 빨리 바꿔. 누가 제일 빨라? A, B, C, D, E, F, G, I, N, R 이렇게 순서나? 그치? 무려 400번째 순서를 찾아야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봐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그냥 나열하면 6팩토리얼. 무려 몇 개? 720개가 나와. 그 중에서 400번째니까 6개 그냥 나열하면 안 돼. 첫 번째, 이 고정해놓고 5자리 배열해볼까? 몇 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몇 개입니까? 120개입니다. 아, 120개를 지금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아직 택도 없지? 400개까지 가려면. 두 번째는 누구를 제일 앞에 꺼내보자? EF. F를 맨 앞에 꺼내보자. 그러면 또 5개 나열이니까 몇 팩? 5팩, 120. 아, 현재까지 누적 240번까지 온 거야. 됐습니까? 세 번째, G를 맨 앞에 꺼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5팩. 현재까지 누적 몇 개? 360번까지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40개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은 얘들아, I를 맨 앞에 오고 5팩 돌려버리면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지. I를 맨 앞에 꺼내고 제일 빠른 알파벳을 그 다음 자리에 고정을 해볼까? 몇 칸 남니? 4칸. 4팩이니까 얼마니? 24. 그럼 현재까지 누적 몇 번까지 사용했어? 누적 얼마? 384번까지의 누적 번호가 현재까지 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 I, E 하고 그 다음 알파벳 제일 빠른 거. 아, I2로 하는 건 끝났구나. E 말고 그 다음 빠른 거. F. 하나, 둘, 셋, 넷 하면 4팩. 24개 해버리면 400번은 넘어가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EF, IF 사용하고 그 다음 제일 빠른 거 2를 사용하면 3개. 몇 팩? 3팩. 얼마입니까? 6. 아, 현재까지 누적은 몇 개? 그러면 390개. 조금만 더 하면 돼. I, F, E 하고, E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빠른 거 G. 그러면 또 3팩이니까 몇 개? 6개. 현재까지 누적 몇 개? 396개. 얘들아, 연속단 쓰는 게 편해. I, F, G, G 사용 안 되지? I, F, N. 제일 빠른 거. E. 그럼 여기 몇 팩? 2팩. 몇 개? 2개. 현재까지 몇 번까지 사용했다? 398번까지 사용했다. 나머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나네. I, F, N. 그 다음 E가 사용되는 거 하면 안 되지. G 사용하는 거 해야 되겠네. 그럼 2칸 남았지. 여기서 몇 개? 2팩. 끝났네. 400번째네. 무슨 뜻이야? IFNG 사용했으니까 IFNG 사용했으니까 ER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제일 늦은 알파벳 조합이 400번째인 거야. 그럼 뭐야? R2를 해야지. 그게 더 늦지. ER은 399번이지. R2를 해야 400번인 거야. 이거 이해돼? 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못하더라고. 나열만 하면 되는데. 이거 겁먹지 마, 얘들아. 충분히 니네 풀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 유형 다 봤습니다. 숙제를 받아가야 되거든, 너희들. 이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숙제예요. 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숙제 지금 바로 인쇄해 줄 테니까 가방 싸서 교무실로 오세요.